지금부터 제1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뭐 빗살무늬 토기, 뭐 강가나 해안가 쪽에 있고 우음집이 있고 농경과 이제 가축, 목축 이런 게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을 지어 입었다. 이게 되겠죠. 예.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움집, 예. 강가나 해안가, 농경, 목축, 예. 빗살무늬 토기, 예. 아, 여기 또 뭐 이제 갈돌과 갈판도 있네요.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장이, 정치 경제적 지배자인 군장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재정 일치적인 것이죠. 자, 청동기죠. 예, 계급이 출현하죠. 미성인식 토기 역시 청동기이고, 이건 특히 이제 고조선과 연관이 좀 있다. 고인돌과 거의 거대한 돌무지 무덤, 이거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야 되죠. 역시 청동기가 되겠고요. 청동으로 의식용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것도 뭐 당연히 청동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밑줄근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불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그런데 왕이 불교를 일으키려 했으나 신하들이 믿지 않고 불평을 많이 했다. 그래서 2차 돈이 신의 목을 베어 논의를 진정시키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목을 베자 신을 의심했다. 바로 버풍왕 때, 신라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527년, 예, 버풍왕 14년에 불교가 공인된 거죠. 예. 자, 버프망 하면은 신라의 중앙 집권을 완성했습니다. 불교 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율령을 반포를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율령, 그리고 뭐 병부, 뭐 상대 등 뭐 이러한 관료 조직, 관등 조직 이런 거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정복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를 532년 복속을 시켰죠. 제2연도는 514년에서 540년까지입니다. 자,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으로 하였다. 신라의 최전성기 진흥왕 때이죠. 545년, 진흥왕 6년에 시켰고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역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개편했고요. 대군장을 의미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람. 이사금에서 마립간이로 바뀐 것은 이제 내무왕 때이죠. 내무랑은 356년에서 402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설치를 했다. 이건 이제 문무왕이죠. 문무왕 때부터 이제 외사정이 이제 지방간 감찰에서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밑줄근 기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철기 문화에 기반하던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이죠. 가장 만주 북쪽에 있는 거 부여. 여기서 나온 게 고구려, 압록강 지류, 동가강 근처, 한경남도 해안가 쪽, 옥저, 강원도 북부 쪽, 동해, 그 다음에 한강 이수의 삼안, 이렇게 되겠죠. 자, 자네 이번에 덩이새를 만들었다면 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을 많이 사가지 않는가? 낭랑에도 보내기 위해. 그러니까 철이 많이 생산이 되고, 낭랑이라든지 왜 이런 데와도 교역을 했다는 거, 철을 수출하기까지 했다는 거, 바로 변환에 대한 설명이죠. 나중에 가야도 이러한 것을 이어받았죠. 따라서 정답은 사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만 지난 변화니까 정답은 5번. 4번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피해서 옳게 고른 것은, 부흥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했던 부여풍운, 부여씨는 백제 왕족이죠. 그럼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이네요. 자, 근데
외국의 외에 군사를 요청해서 그래서 백강까지 외 원군이 왔는데 크게 대패를 하게 되죠. 400척이나 몰살당했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에서 백강 전투가 일어나는 종결되는 663년까지니까 정답은 다가 되겠죠. 사비성이 함량했던 건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리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양성이 함량했다는 건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고, 예. 그리고 기벌포 전투가 있었다는 것은 나당 전쟁까지 끝으로 해서 삼국이 완전히 통일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뭐 대하성 전투가 나온 것은 결국 여기 대하성의 성주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당 동맹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복수를 해서 김춘추가 꼭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봐도 전형적인 3층 석탑.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 바로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인데 이른바 석가탑이라고 하죠. 옆에 다보탑은 과거의 부처고 석가탑은 역사적인 부처를 구현한 것이죠. 자, 석가탑 하면은 또 하나 나오시는 게 여기 해체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이게 불국사가 세워진 게 751년이니까 경동왕 때인 8세기경이죠. 자, 선종의 영향을 받아 제작이 됐다. 선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9세기 초 도의선사가 들어온 821년이죠. 선종의 영향이 나오려면 9세기 이후여야 돼요. 최소한 안 되고 탑신의 8부 중상 이제 부처에서 불토 세계를 수호하는 뭐 무섭게 생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사천왕 뭐 등등등. 사천왕 밑에 그 아래급 존재 이게 좀 수호적인 그런 신적 존재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그러합니다. 여기 뭐 그런 거 없어요. 탑신 쪽에. 그 다음에 현존하는 석탑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미륵사지 석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 석탑이죠. 목탑이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이것도 미륵사지 석탑이 죄송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거.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이게 아니라 이제 모전 석탑 벽돌 흉내내서 벽돌처럼 쌓은 탑이 있어요. 그걸 모전 석탑이라고 하는데 바로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는데 선덕여왕 때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7세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근 기억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신문왕대의 토지제도의 변천이 있었죠. 자, 그 전에는 이제 신라는 이제 신라뿐만 아니라 고대국은 노급이라고 해서 귀족 관료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토지와 여기에 살고 있는 경장 농민들을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수조권과 여격을 징발할 수 있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문왕은 신라 중대 전제한권 확립하는 과정에서 관료전을 주는데 그냥 수조권만 주는 것이에요. 농민에 대한 여격 징발, 노동력 징발은 없습니다. 여기 노급이란 건 토지와 농민으로부터 여격을 징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2년 뒤에는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기억, 관료전 5품 이상의 관료가 지급 대상이 되었다. 신라 때는 뭐 품자 나오지도 않죠. 그거는 이제 고려 시대 나오는 것이고 5품 이상의 관료가 지급된 건 고려 바로 공음전이 되겠죠. 세습이 되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정책, 그렇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왜 니네들이 마음대로 귀족 관료애들이 농민을 지배하느냐. 이건 맞는 내용이고 군공포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다면 쉽게 뭐 정답은 니은 이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리을 노급이라는 건 조세, 수치,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 여격 징발 권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
지도에 표시된 천도를 단행한 왕의 재기간에 있어서 사실 오는 것은 이 금성은 이제 신라고 이게 통일 신라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북쪽에 발해가 되겠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동경까지 옮긴 사람은 3대 왕 문왕이 되겠습니다. 737년에서 793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자, 문왕의 특징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알아둘 것이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가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대흥도 나오고 보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무왕 때인 무왕 이제 14년부터 727년부터 일본과 통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국서에 보면은 자주 고려 국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왕과 문왕 둘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무왕은 대당, 대신라, 강경책을 펼쳤어요.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흑수말갈 문제를 놓고서 당과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 무왕은 당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장문으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대무를 시켜서 흑수말갈 치러 가라고 그랬더니 그 명령을 어기고 당으로 투항했는데 당에 다시 대문예를 이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문예를 통해서 산둥반도를 공격했더니 당의 사주를 받은 신라가 김사란을 시켜서 당에서 파견이 된 이제 신라 군대를 이제 지휘하게 되는데 김사란이 그 신라 발해가 남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가 이제 발해를 공격하는 뭐 그런 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왕은 정반대예요. 싸운다 문 그럴 문자니까 평화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당과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통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 문화를 적극 수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 상경성 같은 경우는 당 장안성 모방했죠. 신라하고도 신라도를 개설을 해서 정상적인 교역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처음 보는 거고요. 안사의 난을 틈타 요하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안사의 난이 일어난 시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1에서 아마 764년 요 정도 될 거예요. 대략 760년을 전후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중국이 뭐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만주 일대 여기를 제대로 다 장악을 하게 된 것이죠. 요하까지.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력이 신장을 하니까 수도도 자주 이렇게 옮기게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지도에 표시된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온 것은 뭐 왕건도 나고 궁예, 견훤, 뭐 신라, 하대 좀 더 말하자면은 이제 뭐 후삼국 시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대략적으로 요 시기는 9세기 말 진성여왕 이후 완전히 이제 통제가 풀려버린 것이죠. 예. 뭐 고시대쯤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진성왕 3년에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실하게 해서 이제 막 호족들이 다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 하대. 자, 신라 중대와 하대를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보통 중대 시작점을 김춘추가 무형으로 주의는 654에서 해공왕이 피살돼서 그 시점 780년이고 망하는 935년이겠죠. 자, 왕권이 굉장히 전자가 됩니다. 그럼 상대로 진골 귀족 세력 등은 약화되겠죠. 하대가 되면 왕권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왕위 쟁탈전으로 중앙 정치가 혼락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진골 귀족들이 다시 권력 쟁탈하게 되고 득세되고 왕권과 결탁한 육도품 지식인들도 활발히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육두품이 이제 소외가 되죠. 예. 그러면서 새로운 자신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호족과 결탁하게 되죠. 지방 호족들이 이제 날뛰게 되니까. 예. 예. 자, 요런 것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 같이 이제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왕권이 존재되면서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상대 등은 바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직위죠. 회박회의 의장, 예, 진골의 상징적인 조치죠. 이거는 신라 중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중대는 왕권을 뒷받침해서 이제 교종이 이제 융성하게 되고, 하대는 지방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 돼요.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호족과 많이 결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진울 있죠. 고려 무신정권기. 그때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이거 해당 안 되고,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 등용했다. 과거 제도가 시작된 것은 고려 광종 이후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치면 8만 대장경. 이거는 역시 고려 몽골과의 항쟁 기간 때죠. 역시 틀렸죠. 예. 정답은 5번이죠. 육두품 세력이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죠. 예. 가장 골품제에 희생을 많이 당한 이 사람들은 뭐 많이 올라가 봐야 6일은 6등급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등장한 호족들은 이제 육두품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뭐 최언위 같은 경우에는 고려 쪽에서, 최승우는 이제 그 후백제 쪽에서 뭐 최응, 최지몽 등등등등 이런 육두품 계통, 예.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면서 유력 호족에게 이제 보좌를 하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는 이제 선종과 하대 때는 풍수지리설이 유행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9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백제의 말자취를 찾아서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뭐 이렇게 돼 있죠. 송산이 이거 공주, 예, 웅진시대. 그 다음에 이게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가 되겠죠. 능산리 고분, 뭐 정례사지, 공론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송산리 고분군. 자, 여기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되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의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신라 초기 마립간 시대, 예, 거기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관이 출토된 게 대표적인 게 뭐 금관총이라든지 뭐 금령총, 뭐 황남대총 유명하죠. 예. 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가 이제 공산성인데,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벌써 정답은 1번이 돼버렸죠. 예. 자, 돈물이 너무너무너 목곽, 시신과 그 부장품이 있는 여기다 해놓고 뭐 돌과 흙으로 그냥 잔뜩 카바했기 때문에 도굴이 안 되죠. 예. 웅진식이죠. 여기가 공주가 웅진식이 궁궐터 공산성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성탑 있죠. 일명 평제탑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음에 국람지에 보면은 인공연못, 이게 잘 보이고요. 능산리 고궁 절터에서 유명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국보 227호 발견이 287호인가요?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뭇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대간이죠. 예. 고려시대에 비판 기능을 하는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뭐 대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서경, 간쟁, 봉박, 예,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서경은, 자, 고려시대는 이제 관리들의 어떤 임면, 임용하고 자른다든지 법령 개폐, 예, 만들고 폐지하고 뭐 이럴 때 동의를 얻는 절차가 되겠고, 간쟁은 왕께 충고하는 것이고, 봉박은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관리의 비리를 규찰 탄핵,
이런 게 비판 기능이죠. 당연하죠. 왕의 과실을 비판, 역시 간쟁, 서경권, 예. 왕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게 봉박이죠. 정답은 4번이고 화폐와 곡식의 출납, 전곡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아본 것은 고려시대는 3, 4가 되겠고요. 이 조심할 게 조선시대에 양사가 있습니다. 언론 3사 중 2개가 있는데 양사가 사헌부와 사간원이 있는데 이 두 기구 합자해서 이 대간 기능, 서경 간쟁 봉박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네. 고려시대 언론 3사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인데 홍문관을 뺀 이 2개가 그러니까 고려시대 3사와 고려시대 3사는 재정, 재무와 관련된 것이고 조선시대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